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5년 조금 넘었고요. 애가 둘인 워킹맘이에요. 저는 공직에 몸담고 있어서 일하면서 애 키우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요. 그래도 일하랴 애들 챙기랴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이랑은 딱 1살 차이 나고 남편은 중견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원래 연애할 생각도 없었고 딱히 눈에 차는 사람도 없어서 오랜 기간 솔로로 지냈는데요. 친정오빠랑 올케 내외가 결혼하고 잘 사는 걸 보고 난 이후부터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지인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됐는데요. 결혼 전에 남편이 되게 성실하고 알뜰하게 사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어릴 때부터 절약하는 걸 많이 배워서 저랑 비슷한 모습이 좋았고 알면 알수록 가치관도 비슷한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진행했어요. 그때 저희는 30대 중반이었으니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당시 남편 보고 우리 결혼은 우리 힘으로만 하자 집안 어른들 도움받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허례허식 다 빼고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어때라고 제안했는데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좋다고 본인도 그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랑 모은 돈을 솔직하게 오픈했고 저보다는 남편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모은 상태였는데요. 일단 집도 적당히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을 골라서 가격 부담을 낮췄고 집값은 남편이 조금 더 많이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내서 아예 구매했어요. 대신 혼수는 제가 모두 다 하겠는데요. 예물도 간소하게 했고 예단이나 기타 불필요한 건 모두 생략하기로 했어요. 사실 친정에서는 저보고 예단은 약소하기라도 하라고 하셨거든요. 친정엄마는 저한테 결혼할 때 시댁에 예단은 해가야 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책 잡힐 수가 있어 나중에 문제 생기기 전에 꼭 해가는 게 좋아 웬만하면 내 말 들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양가 집안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 둘 힘으로만 결혼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신혼여행까지 저렴한 데로 다녀올 정도였는데요. 물론 친정에서 도움을 받으면 전부 다 해결되는 일이었지만 부모님 신세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한 끝에 결국에는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했고 친정엄마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상견례 날에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너희들끼리 결혼 준비한다고 소박하게 하니까 오히려 좋구나 요즘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던데 너희는 현명하게 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알뜰히 아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시며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하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되니까. 그때 시부모님 진짜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도 진짜인 줄 알았고 믿었어요. 솔직히 집값도 남편이 조금 더 냈다고 하지만 대출받아서 마련했고 둘이 같이 갚았거든요. 제가 혼수도 싹 다 했으니까 할 도리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만약 친정 도움을 받았다면 집 대출을 받을 일도 없었고 예단도 제대로 해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랑 남편이 고집을 부리기도 했고 쓸데없는데 돈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원래 계획대로 밀어붙였죠. 저는 진짜 별 생각 없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간 것도 아니고 집값도 같이 책임졌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은근히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도 많았어요. 하루는 저랑 남편이 시댁에 들렸을 때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하시면서 우리 며느리는 공무원이면서 예단 일도 안 해왔어. 집값도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내고 어떻게 결혼할 때 예단을 하나도 안 해올 수가 있어? 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이래서 잘 사는 사돈을 만나야 하는가? 봐, 사돈들 형편이 변변찮으니까 며느리한테 받아야 할 것도 못 받네. 에휴. 이럴 줄 알았으면 선자리라도 더 알아보는 건데 괜히 물렀어 하면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친정엄마 말을 들을 걸 후회했어요. 아무리 앞에서는 괜찮다고 해도 뒤에서는 책 잡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거죠.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너는 집값도 제대로 안 해오고 예단도 안 해왔으면서 용돈을 왜 이렇게 적게 주냐? 남들은 효도 여행도 보내주고 시부모한테 시시때때로 선물도 한다더라. 근데 너는 어쩜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눈치가 그렇게 없어? 시집 올 때 뭐 하나 해온 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눈치껏 할 수 없어? 내 친구들이 며느리한테 빠진 거 자랑할 때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서 매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제 속을 긁으시는 거예요. 저도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어머님, 결혼할 때 남편이랑 미리 상의해서 소박하게 한 건데 그때는 괜찮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양가에 매달 용돈 넉넉하게 드리고 있고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챙겨드리는 거 솔직히 빠듯해요. 아범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는 할 도리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화내시면 저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하냐며 성질만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까지 전화해서 한 소리 하셨나 봐요. 남편도 저한테 엄마가 한마디 하면 그냥 대충 넘겨. 뭘 그렇게 말대꾸를 해. 말대꾸하면 엄마 더 화내시는 거 몰라. 적당히 넘기면 될 일을 왜 키우는 거야? 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도 저랑 시어머니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가 자꾸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성질을 내니까 점점 시어머니 편만 들더라고요. 이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가 봐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자꾸 이것저것 트집 잡는 것만 아니면 저도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남편이랑 애들하고 나름대로 화목하게 잘 지내기도 했고요. 매일 일하러 다니고 애들 챙기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오랜만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저희 가족만 오붓하게 간 건 아니고요. 휴가철에 양가 부모님 모시고 가족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시부모님이 친정오빠 내외를 처음 만났어요. 저한테 오빠가 한 명 있다는 건 다들 아셨지만 제가 결혼할 때 친정오빠는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중이라 제대로 못 보셨어요. 상견례며 결혼식이며 전부 다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이야 저한테 얘기도 좀 들었고 영상통화하면서 가볍게 인사하면서 안면은 텄지만 시부모님은 완전 처음이었죠. 남편도 처형은 처음 뵙는다고 조금 긴장하더라고요. 처음 인사할 때부터 친정오빠 내외는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분위기가 어색하진 않았어요. 공항에서 처음 제대로 인사했는데 오빠 내외가 분위기를 다 주도하니까 저도 편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소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색하면 중간에서 뭘 해야 하나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둘이 알아서 인사하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줘서 제가 부담감을 많이 덜 수 있었어요. 여행지에 도착해서 친정오빠 내외가 가이드 마냥 알아서 다 척척했는데요. 숙소를 이용하는 거며 차 타고 다니는 거며 맛집 찾기까지 전부 다 해주니까 여행 일정 내내 편하게 잘 다니기도 했어요. 둘이서 어른들한테 서글서글하게 잘하기도 했고 특히 시부모님한테 되게 깍듯하게 잘 하더라고요. 일부러 농담도 하고 이것저것 구경 많이 시켜주는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행 일정을 다 마치고 귀가할 때 친정오빠가 양가 어른들한테 면세점에서 명품백이랑 명품 시계를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 몰랐는데 속으로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제가 올케한테 올케, 오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잘 버는 건 알지만 그래도 명품을 이렇게까지 사서 돌려도 괜찮아요? 암만 면세점이라 해도 명품은 명품인데 너무 돈 많이 쓰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요. 라고 뒤에서 조용히 물어볼 정도였어요. 올케는 에이 괜찮아요. 이번에 보너스 나온 거 있어서 한턱 내는 거예요. 여태 사돈 어른들 제대로 뵙지도 못했다며 이럴 때 동생 기 세워주는 거면 과소비 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처럼 만나는 건데 선물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라며 웃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대단한 걸 해드리진 못했어서 그런지 친정오빠가 저렇게 신경 써주니 얼마나 고맙던지 몰라요. 형편이 돼서 해주는 거니까 그냥 잘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고, 여행 다녀와서 친정오빠가 양가 어른들한테 명품 돌린 건 아예 잊어버렸어요. 여행 마치고 오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쉬다 와서 일하니까 더 바빠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너희 친정오빠는 뭐하는 사람이니? 뭘 하길래 그렇게 사치스러워? 혹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는 코인인지 주식인지 뭐 그런 걸로 돈 버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뭐 잘못된 일 하면서 돈 버는 건 아니지? 라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친정오빠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벌이도 넉넉하고 이번에 보너스 들어와서 양가 어른들한테 선물 한 번씩 한 거래요. 오빠도 여유가 안 되면 그런 선물은 못 해드리죠. 걱정 말고 편하게 잘 쓰시면 돼요. 라고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적당히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그러면 뭘 하길래 돈을 그렇게 팍팍 써? 여행 가서도 이것저것 계속 사더만 면세점에서 명품을 턱턱 사는 게 괜히 불안하더라. 혹시 이상하게 돈 벌어서 사주는 거면 안 받을 게 나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 대기업 다니는 거 맞지?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너 나한테 제대로 혼날 줄 알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진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보다 친정오빠가 10살이나 많은데 당연히 능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대기업 부장이면 연봉도 높고 보너스도 많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가방 받으신 거 기분 좋게 들고 다니시면 돼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 친정에서 그렇게 혼자 명품을 턱턱 사주면 우리 아들은 기가 죽지 않냐? 너는 눈치가 있는 애면 남편이 사는 척하고 너라도 시집 친정에 선물 제대로 돌려야 했던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 라면서 자꾸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날 면세점에서 선물 잘 받아놓고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가방 받으실 때 입이 귀에 걸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냐? 제대로 된 직장 다니는 거 맞냐? 우리 아들 기죽게 왜 혼자 그러냐 이러시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친정오빠는 이미 대기업 부장이고 서서히 퇴직을 바라볼 때가 됐으니 당연히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죠. 솔직히 남편은 중견기업 다니니까 친정오빠에 비하면 연봉이 턱없이 낮았고 저도 공무원이라 직급이 낮진 않아도 수당 다 합쳐봤자 호봉이 친정오빠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게다가 애들 키우고 생활하다 보면 양가에 용돈 드리는 것도 빠듯할 정도였어요. 이런 형편에서 명품 같은 건 사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여행 비용도 일부 보태드리고 현지에서 맛있는 거 사드리는 정도로 할도리는 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자꾸 안 좋은 말씀만 하시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예, 그러고 보니 너희 친정오빠가 그렇게 돈을 잘 벌면 왜 결혼할 때 도움 하나 안 받았냐? 사돈어른들은 형편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오빠가 돈을 잘 번다면서 왜 집값도 못 받고 예단도 못 해왔어? 결혼할 때 도움받아 왔으면 너도 편하고 우리 아들도 편했을 거 아니냐? 그 생각도 못 한 거야? 아이고 공무원 똑똑해야 한다더니 넌 왜 눈치도 없고 똑소리 나게 일도 못하냐? 하긴 오빠랑 10살 차이 난다 했지. 어차피 대기업에서는 직원 금방 자르니까 니네 오빠도 나중에 회사에서 쫓겨나 치킨이나 튀기겠지. 그러니 너도 도움을 바랄 수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렇지 그런 머리 하나 못 굴려 라고 하셨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좋은 선물 받았으면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여행 잘 다녀오고 선물 잘 받으셨으면 좋게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마음 안 들면 가방 환불해서 친정오빠한테 돈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왜 선물 받을 때는 좋아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화내세요? 라고 한마디 따져버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너는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못하는 게 어디서 어른들한테 말대꾸를 해? 네가 할 도리만 제대로 다 하고 눈치만 있었어도 내 아들 기죽을 일이 없었잖아. 그리고 환불? 선물한 걸 환불하라고? 내 체면 깎고 싶어 작정했냐? 어차피 다 뜯어서 환불도 못해. 그냥 너나 친정 식구들이나 하는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다.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따박따박 말대꾸야 라며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때 아나무인 적반하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남편하고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또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셨나 봐요. 안 봐도 저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셨을 거고 괜히 안 좋은 것만 더 부풀려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더니 저한테 그러게 당신이 중간에서 처신 좀 잘하지 왜 엄마한테 자꾸 전화 오게 만들어 처형도 그러는 거 아니지 우리는 선물 하나 못 사드리고 있는데 혼자 나가서 가방이며 시계며 그 비싼 걸 턱턱 사서 드리면 우리는 뭐가 돼 꼴랑 식사 대접이나 하고 능력 없는 사람밖에 더 되겠소 그러니까 당신도 눈치껏 잘해서 비교 안 당하게 했으면 그러면 좋았잖아. 그리고 엄마 말대로 처형이 그렇게 돈을 잘 벌면 결혼할 때 도움 받았으면 우리도 덜 힘들었잖아. 명품은 한 번에 몇 개 살 정도면 여유도 많은 것 같은데 매달 대출이나 갚아야 되고 이게 뭐야? 우리만 궁상맞게 살잖아. 라면서 괜히 툴툴거리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도 친정오빠 때문에 기가 죽은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 돈 자랑하는 거 아니냐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그날 남편도 불만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보고 선물도 자기 능력에 맞춰서 하는 거지 뭘 그래 우린 능력 안 되니까. 명품 못 사드리는 거고 친정오빠는 잘 버니까 좋은 거 사드린 거고 친정오빠가 양가에 할 도리 다 있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댁이 그렇게 신경 쓰이면 당신이 알아서 효도하면 되잖아. 나는 내 부모님 더 신경 쓸게 그럼 되지 돈 쓰는 것도 능력껏 하는 거지 억지로 하면 탈만 나 왜 기가 죽어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 우리는 형편에 맞춰서 최선 다했잖아. 그거면 됐지 마음이 중요한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자 라고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버럭 성질을 내면서 야 너는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뭐 그리 말대꾸를 해 적어도 시어른한테는 고분고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자꾸 말대답하지 말고 그냥 내내 하면 어디가 덧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서 뭐 내가 너랑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나냐 너 나랑 고작 1살 차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한테 말대꾸를 하냐는 게 어느 시대 발상이야. 너 혼자 조선시대 살고 있어.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은 여자한테 하대 안 했어. 넌 여태 족보가 어쩌고 명문 집안 어쩌고 하더니 근본 없는 쌍놈짓이나 하고 있네. 그리고 내가 시부모님한테 대들기랬어. 안 돌봐드리고 내팽개쳐서 결혼하고 나서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고 시댁에 매달 용돈 드렸지 필요한 거 사드렸지 여행 경비도 보태드렸지 이것저것 할 거 다 하잖아. 근데 여기서 뭘 더 해드려 말대꾸는 무슨 말대꾸야 경우에 아닌 말하면 그건 바로 잡아야지 하면서 쏘아댔어요. 그러니 남편은 더 할 말이 없었는지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렸고 저도 애들하고 책 읽다가 잠들었어요. 그 뒤로는 쭉 냉전이었죠.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던 때 갑자기 친정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빠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오빠가 되게 난처해하는 목소리로 저기 너희 안사돈 어른이 우리 가게에서 사람들을 몇십 명이나 데리고 오셨는데 식사 다 하시고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셨거든. 근데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300만 원 정도 먹고 가셨는데 그냥 가버리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뒷목 잡을 뻔했어요. 이제 개업한 지 1달 된 가게에 가슴 무전 취직을 하고 왔더니 정말 성질이 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 행동은 진짜 가게 망하라고 고사를 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친정오빠가 가게 오픈하기 전에는 창업 준비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행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올케랑 둘이서 음식점을 오픈했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올케 친정 부모님이 국수집을 운영하시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 살림하는 것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죠. 알고 보니 올케가 친정 부모님 선생님한테 음식하는 걸 제대로 전수받아서 둘이 합심해서 키울 작정으로 가게를 오픈한 거예요. 올케가 진짜 열심히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여태 배운 걸 발판 삼아서 친정 부모님 가게 2호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친정 오빠가 이제 슬슬 퇴직할 때가 다가와서 나중에 할 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친정 오빠도 잘됐다 싶어서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가게 뛰어들려고 퇴근하고 나면 항상 장인 장모 가게에 가서 일 돕고 가게 운영하는 거 배우러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이 내외가 밑바닥부터 열심히 고생해서 배우고 준비도 철저히 해서 가게를 오픈한 건데요. 지금은 아직 친정 오빠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올케가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오빠는 퇴근하고 난 뒤에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줬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제가 가게 오픈한 직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문제가 발생한 날 시어머니가 저녁 피크타임 직전에 가게에 나타났다고 해요. 제가 화가 나서 친정오빠한테 자세히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창 바쁜 저녁 준비할 때 가게에 친구들이며 산악회 회원들이며 싹 다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인맥은 또 왜 그리 좋은지 몇십 명이 가게를 점령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가게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뒤에 큰 소리로 자기가 쏜다고 하더니 사람들하고 앉아서 열심히 주문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수며 보쌈에 오징어 볶음, 제육볶음 등등 메뉴도 별걸 다 시켰다고 하는데요. 술도 어마어마하게 마셔서 가게 재고가 텅 빌 정도였대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어쨌든 친정오빠 내외 입장에선 손님을 데려다 준 거고 또 매상을 쭉쭉 올려주는 거니까 바쁘기는 해도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하더니만 시어머니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계산도 안 하고 휙 가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친정오빠한테 내가 가게 소개해 주려고 사람들 많이 데려왔어 사돈이니까. 이 정도는 얻어먹어도 되지라고 반말로 툭툭 내뱉고는 그냥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오빠 내외는 순간적으로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누가 이런 일을 예상하겠어요. 이 내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너무 경우 없는 짓이라 이게 뭔가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신 차려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 때문에 가게가 꽉 차서 다른 손님은 받지 못했고 그날 하루는 저는 완전히 날렸다고 해요. 손님도 한 번에 몇십 명이 들이닥쳤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돈도 안 내고 갔으니 허탈했겠죠. 자그마치 300만 원어치나 먹고 갔으니까 하루 손해도 극심했고요. 그렇게 친정오빠가 일단 가게 대충 정리하고 재고 확인하고 재료 주문한 다음에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전화를 한 건데요. 저는 화가 나서 오빠가 왜 난처해하고 조심스러워해 당연히 돈 받아야지 시어머니 나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오빠 바보야 암만 사돈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따지고 돈 받았어야지 내가 앞으로 올케 얼굴을 어떻게 봐 그 자리에서 돈 받았어야지 하고 기획일이 날뛰었어요.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의아해서 근데 오빠 나는 남편이나 시부모한테 오빠 가게 오픈한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가셨대 뭐 아는 거 있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친정오빠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정오빠가 먼저 남편한테 연락해서 국수집 오픈했으니 가족끼리 한번 들르라고 사돈어른도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가게 오면 서비스 많이 준다고 호의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시 친정오빠는 당연히 저랑 남편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몰랐고 그냥 우리 식구나 사돈 어른들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연락한 거겠죠. 근데 남편은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한테 가게 오픈한 걸 얘기했고 시어머니가
그 길로 가게에 가서 갱판을 쳤더라고요. 대충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감이 오니까 더 짜증이 나는데요. 이건 좀 아니다 싶고 남편한테도 너무 화가 나서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거실에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전화했어요. 어머니 친정오빠 가게 다녀가셨다면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몇십 명을 데려가서 밥 먹었으면 돈을 내셔야지. 서비스 좀 받는 정도도 아니고 300만 원어치나 먹고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가면 어떡해요. 어머니 때문에 가게 다른 손님도 못 받았고 재료며 술이며 재고도 다 떨어졌다고 해요. 하루 손해가 너무 막심한데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어떻게 돈도 안 되고 밥을 먹을 생각을 하세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니까 시어머니는 저한테 얘 너희 친정에서 가게 오픈했다 하니 내가 사람들한테 위치 알려주러 간 건데 뭔 소리야. 내가 앞으로 손님 될 사람들 많이 데려간 건데 국수 몇 그릇 먹은 걸로 생색을 내. 친정 오빠가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다 어쩌고 하더니 고작 국수 몇 그릇 먹었다고 너한테 쪼를 도로 전화해서 일러 바치든 네 오빠 능력 좋다 하니 재고든 뭐든 알아서 하겠지. 우리한테 명품 선물해줄 정도면 300만 원은 별거 아니지 않냐. 너 결혼할 때 우리 아들이 집값 다 책임졌는데 예단 안 해왔잖아. 지금이라도 예단 받은 거라 생각하고 더 책임 안 물을 테니 그리 알아라. 네 오빠가 예단 대신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그놈의 예단 아주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도 그날 너무 열받아서 어머님 지금 집값 대출 아직도 제가 아범이랑 같이 갚고 있어요. 솔직히 집값 아범이 다 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분명히 돈 냈고요. 아범이 더 냈다고 해도 고작 2천만 원 더 낸 거잖아요. 그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유세예요. 이게 제가 혼수에 간 돈이 2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혼수도 다 빚내서 제가 알아서 해간 거고요. 혼수 산 돈은 저 혼자 갚고 있어요. 막말로 제가 친정도움 받았으면 집 대출 낼 필요도 없었고 예달이며 예물이며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랑 아범이 그냥 소박하게 하려고 최대한 간소하게 준비한 거예요. 상견례 때 아무 불만 없는 척 하시더니 왜 아직도 예단이며 집값이며 왜 그런 말이 나오나요? 그리고 그거랑 돈 안 내고 밥 먹은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단 받은 거 생각하고 퉁치자고요.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지금이라도 예단 해드릴 테니 당장 음식값 내놓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방에서 나오더니만 저보고 어디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당신 미쳐서 제정신이야 라면서 엄마 엄청 크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뺐더니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고는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 얼굴만 바라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깟 국수 몇 그릇 갖고 생색이야. 당신이나 처가 식구들이나 전부 왜 그렇게 좀스럽게 굴어. 내가 음식값 내줄 테니까 당장 계좌번호 불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받아내려고 계좌번호를 알려줬죠. 남편은 모바일로 이체하려는지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몇 번 터치하고 다시 집어넣더라고요. 제 휴대폰에도 문자 소리가 나서 이체가 됐나 싶어 어플로 확인하니 계좌 이체 내역 3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뭐지 하는 마음에 공이 몇 개인지 다시 한번 세어봤는데요. 진짜 30만 원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없어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300만 원을 당장 어떻게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한 번에 주겠어. 10개월 할부로 천천히 줄게.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계속 줄 거고 제대로 못하고 자꾸 말 대답하고 소리 지르고 못되게 굴면 안 줄 거야. 당신 태도에 따라서 할부 끊길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라고. 알았어. 너 솔직히 매번 우리 부모님한테 말대꾸하고 퉁명스럽게 대했잖아. 사근사근하게 제대로 며느리 노릇 한 적 있어? 나 몰래 용돈 찔러주면서 이쁨 받을 짓 1번 한 적 있냐고. 맛있는 거 손수해서 대접한 적이 있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너같이 안 해. 너는 뭔 소리만 나오면 따박따박 말대꾸만 하지 않나? 이참에 너 버릇 제대로 고쳐야겠다.
라면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남편 말이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며 배꼽 잡으며 웃었어요. 어이없는 말을 들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런 집안하고 계속 엮였다가는 내 인생 발목만 잡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전에도 가끔 불쑥불쑥 이혼 생각이 올라왔지만 애들 보고 참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못 참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아침 일찍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짐 싹 빼서 친정에 갔어요. 남편한테는 문자로 이혼 소송 걸 테니 그리 알라고 통보했죠. 친정에서는 제 말을 듣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오빠 보고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냐고 소리를 지르시던 그때까지만 해도 친정오빠가 혼자 떠안고 깡깡거리며 부모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제서야 알고 화를 내셨던 거예요. 친정오빠는 제가 난처해질까봐 참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더 화가 나서 뭘 날 보고 참냐고 소리를 꽤 찔러버렸어요. 그렇게 다들 한바탕 성질만 내다가 진정했고 제가 이혼하면서 음식값도 제대로 받아내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 이혼 통보 문자를 보니 성질을 내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출근 조금 늦게 한다고 얘기하고 친정에서 부모님하고 여러가지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 상의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받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이혼하자는 말을 해. 애들 데려가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들어와. 너 어디 갔어? 당장 안 들어오면 내가 찾아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면서 혼자 씩씩거리는데 친정 아버지가 그걸 듣고 화내려던 걸 얼른 저지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나 벌써 변호사 선임했고 찾아오면 경찰에 전화할 거야. 직장에도 찾아오면 나도 너 일하는데 찾아가서 시어머니랑 너랑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큰 소리로 고래고래 알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뚝 끊어버렸어요. 제가 엄포를 놔서 그런지 친정이며 사무실이며 못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남편 전화를 끊고 나니까 바로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야, 너는 무슨 이혼은 이혼이야.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내가 가게 소개시켜주면서 밥 좀 얻어먹기로 써니 이혼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 너 결혼할 때 우리가 많이 내가 준 거 몰라. 손주들 데리고 어딜 가. 빨리 애들 데리고 안 들어와 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두 모자가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짜증이 더 치밀어 올랐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보세요. 돈 안 내고 밥 먹은 건 무슨 경우예요. 처음부터 돈 낼 생각 없이 우리 오빠 가게 찾아간 거잖아요. 솔직히 여행가서 친정오빠가 명품 사준 거 잘만 받아놓고 아들 기죽이네 어쩌네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이렇게까지 거지근성의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집안인 줄 몰랐네요. 그 잘난 아들 데리고 잘 사세요. 저는 당신 아들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한마디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전화 오는 거 하나도 안 받고 무시했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너 집 나가서 잘 살 것 같냐? 네가 좋아할 것 같고 애들 키울 수 있냐? 솔직히 장인장모 작은 카페 하는 거 돈이 얼마나 나오겠냐? 처형도 곧 퇴직하면 수익 끊길 거고 엄마 말 들어보니 가게만 크지 손님도 별로 없고 음식 맛도 그냥 그렇다던데 가게 망하면 네가 기댈 데가 있을 줄 아냐? 좋은 말 할 때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 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화가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제 내가 너보다 월급 더 많은 거 알지? 수당 받으면 내가 훨씬 잘 벌어. 그리고 네가 애들을 제대로 보길 했냐? 집안 살림살이에 보탠 게 있냐? 맨날 나가서 돈만 쓰고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게 어디서 애들 키울 수 있냐는 말을 해. 친정에서 애 봐주시면 나는 일하러 다니기 더 편하고 안심돼서 좋거든. 네 엄마가 사람들 데려오는 바람에 그날 손님이 못 들어온 거잖아. 니네 가족 때문에 손해본 게 막심한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그냥 음식값만 다 받아내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다 배상 청구할 거고 네 엄마 무전 취식에 위자료까지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쏘아댔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그러셨죠. 어떻게 어른한테 일이 못되게 굴 수가 있어. 세상 천지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전취식 너 친정에서 그리 못된 것만 배웠소. 아이고 내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시어머니 거지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보상금까지 받아내. 그깟 300만 원 갖고 이렇게 하는 저희가 뭐냐.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야 라면서 악을 썼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전혀 적용되지 않았고 어머니 본인이 잘못한 건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그게 왜 남의 가게에서 돈도 안 되고 밥을 드실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가셨잖아요. 혼자 드시고 돈 안 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 저녁 시간 제일 바쁠 때 다른 손님도 못 받게 하고 먹기만 열심히 먹고 그냥 가버리셨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너무한 거예요. 어머니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잘라 말했어요. 그들은 시어머니가 생각할수록 악에 바쳤는지 계속 저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더 받을 가치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결국 차단해버렸어요. 이혼 소송도 당연히 제가 승소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저한테 잘못한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저한테 안 좋은 말 하며 전화며 문자며 전부 다 기록에 남아있는 상태라 증거가 너무 많더라고요. 변호사랑 상의해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소송 준비 제대로 하니까 양육권 가져오고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랑 시어머니 이 다 위자료 청구했거든요. 변호사 선임 잘한 덕분에 두 사람한테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다 받아냈어요. 남편한테 이렇게 저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 애가 둘이야. 애 2이나 낳아서 여태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헤어진다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 그깟 밥값 때문에 이혼이 뭐야?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겠어. 애들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 엄마도 당신이랑 다시 합치면 전에 있었던 일은 그냥 덮어두신데 이혼 더 진행하지는 말자라면서 계속 다시 생각해보자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고 나는 당신네 집안에 완전히 질 달려버렸으니 이대로 갈라서자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이혼하게 됐고 저는 지금 애들하고 잘 살고 있어요. 혼자 애들이랑 살기엔 좀 못해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함께 사는 중이거든요. 친정오빠 내외도 가까이 살아 자주 왕래하고 있고 외식하고 싶으면 꼭 오빠네 가서 국수랑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오빠네 가게도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더라고요. 저야 공무원이니까. 투잡은 안 되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부모님 카페를 물려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저희 가족은 평화롭게 잘 지내고 다 같이 여행도 자주 가면서 재미있게 사는 중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항상 날이 서 있기도 했고 자꾸 예민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네요. 근데 저번에 남편이 애들 만나러 온 날 갑자기 저한테 혹시 처형네 가게에서 일 좀 할 수 없을까?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런데 당신이 얘기해주면 바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부탁 좀 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제정신이야 이제 와서 뭐 우리 오빠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누가 받아줄 것 같아라고 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사실 우리 엄마가 이혼하기 전부터 처형 보더니 자꾸 나랑 비교하시더라고. 가족여행 다녀온 이후부터는 자꾸 그 집 아들은 어쩜 그렇게 어른한테 잘하고 서글서글하고 깍듯하냐며 대기업까지 다닌다던데 너는 언제까지 그런 회사 다닐 거냐 너도 뭘 좀 하라면서 닥달하셨거든. 우리 엄마가 보기에 나보다 처형이 훨씬 괜찮아 보였나 봐. 대기업 다닌다는 것 자체도 그때만으로도 부러워하셨는데 명품까지 선물해 주니까 더 좋아 보였던 것 같다. 그래서 나보고 너도 큰 회사에 들어가라던가 뭘 하나 차려서 사장 소리를 듣던가 해야지 않냐고 한 소리 하시는 거야. 하루는 남자가 돼서 코딱지만 한 회사 다니고 돈도 못 벌고 퇴직할 거면 뭐 할 거냐고 얼마나 화를 내시던지 몰라. 나도 엄마가 자꾸 닥달하니까 불안해지기도 했고 열받기도 해서 홧김에 친구랑 사업을 시작했거든. 처음엔 둘이서 북카페 하나 차려서 제대로 해보기로 했는데 그만 친구가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어. 내가 투자한 금액까지 싹 다 들고 날랐고 빚을 내 명의로 내서 지금 내가 다 갚아야 하거든.
나도 내 신세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나름 사업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처형레카 가게에서 일이라도 하면 월급 받고 알바비 받으면서 돈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 부탁 좀 할 수 없을까? 라면서 서글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기도 했고 애들 아빠라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고 따뜻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해 줬죠. 너는 이미 버스 놓친 거 알지? 그러게 버스 타고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이미 떠난 버스 보고 손들어 봤자 버스가 후진해서 오지 않잖아. 멈춰서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러니 내가 더 도와줄 방법은 없고 친정에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해. 상식적으로 친정에서 너를 써줄 일은 없잖아. 암만 애들 아빠라 해도 우리 마지막이 깨끗했던 것도 아니고 서로 감정 상할 대로 상했는데 널 써주긴 어려울 것 같아. 다음부턴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라고 위로해주고 그냥 돌려보내. 남편이 저렇게 돼서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댁이랑 완전히 갈라서서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거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냥 앞으로도 친정 부모님 모시고 애들하고 쭉 행복하게 살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